안녕하십니까 경마팬 여러분, 고배당산일권 강민입니다. 3월 31일 최경마 유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3월 마지막 주 월말 경마입니다. 월말 경마는 강한 모습을 보여드렸다 약속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번 주 경마를 준비하면서 강민이 그 어느 때보다도 꼼꼼하게 신중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다행히도 강민이 노리는 마필들이 이번 주 많이 출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승부 경주만큼은 확실하게 이기고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요경마에서 노림수를 두는 경주는 4경주, 6경주, 9경주, 10경주, 11경주입니다. 6경주, 9경주, 10경주, 11경주는 승부 경주로 강하게 노리고 들어가고요. 이 전반부 4경주는 현장 추천 경주로 배팅 자금을 두둑하게 확보를 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요경마에서 노림수를 두는 경주는 6경주, 9경주, 10경주, 11경주와 전반부 4경주 현장 추천 경주까지 승부 경주로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국산마 육군 1000m 별정 A형 경주 3세마 레이스입니다. 뭐 쳐다볼 만한 마필이 없어요. 그나마 주행심사에서 가능성을 보였던 2번마 매직로드, 12번마 명진맨, 또 11번마 흰별, 이렇게 세 마리가 배당판의 인기마로 팔릴 상황인데요. 2번마 매직로드는 이 모래에 대한 검증은 되질 않았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조심스럽긴 해요. 근데 오늘 안쪽 게이트를 잘 뽑았고 일단은 선행 승부를 노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2월 23일 주행심사 때 보니까 이 주파 기록은 나쁘진 않았는데 주행 불량기로 불합격을 당했던 마필이잖아요. 내측으로 기대는 악벽 때문에. 근데 직전 경주 뛰는 거 보니까 또 내측으로 기대는 악벽도 많이 교정이 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2번마 매직로드는 일단은 인기마 중에는 좀 강하게 읽어줄 필요가 있겠고요. 외곽에 있는 11번마 흰별이 데뷔전에서 충분한 가능성을 보였던 내용입니다. 다만 안쪽을 파고 들어가면서 전개가 잘 풀렸던 내용인데 오늘은 게이트가 외곽으로 밀려있고 12번마 명진맨이라는 마필도 2월 2일 주행심사 때는 상당한 여력감을 보였던 마필이요. 결승선에서 끝걸음이 살아있었어요. 1월 26일 날 주행심사 때 능력 미달이 됐는데 그 경주를 가만히 보면 이 마필이 능력이 없다기보다는 좀 여유를 너무 많이 부리다가 불합격이 됐다. 그렇게 복귀가 됩니다. 그래서 12번 명진맨도 데뷔전부터 바로 배팅권으로 가져갈 이유는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인기 마필들도 물론 관심권으로 가지만 여기서 정말 이 폭탄 배당이 터지면 강민이 또 한 2마리 정도를 째려보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바로 9번마 서핑 포인트예요. 이 데뷔전 3월 11일 데뷔전에서 뛰었던 경주 내용만 놓고 보면 뭐 도무지 추천을 드릴 수가 없어요. 하지만 2월 23일 주행심사 때 보여줬던 경주대응은 나쁘진 않습니다. 이 모래에 대한 반응도 양호한 모습이었고 또 2월 23일 주행심사는 그 연습 주행하는 마필들이 많았어요. 뭐 오케이킨이라든가 뭐 이런 마필들, 그런 연습 주행하는 마필들 틈에서도 걸음이 나쁘진 않았기 때문에 9번마 서핑 포인트까지는 고배당으로 관심을 두셔야 됩니다. 이제 실전 적응 마쳤고 뭐 데뷔전 치르는 마필들이 뭐 대부분인 이런 상황에서는 충분히 9번마 서핑 포인트에 고배당도 관심을 두셔야 됩니다. 이번 1경주는 현장 변수를 좀 꼼꼼하게 살펴야 되겠는데요. 인기 마필 중에는 2번마 매직로드 그리고 고배당으로서는 9번마 서핑 포인트를 주목하는 레이스입니다. 2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0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외곽에는 11번마 거센마풍의 최근 바닥패가 좋아요. 아마도 여기서 배당판의 머리로 팔리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직전 경주는 순군전의 외곽 게이트였는데요. 상대 선행마가 빠르기도 했습니다만은 선행을 강하게 몰아서 나서려는 의지는 없었습니다. 일단 뭐 쫓아가는 작전이었는데 쫓아가면서도 충분한 가능성을 보였죠. 로얄레이스의 목차로 깨졌는데 거의 뭐 대등한 걸음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1번마 거센마풍이 최근에 꾸준한 걸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배당벌의 머리로 팔려요. 뭐 일부러 무시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게
올대가리로 팔릴 만큼 센 말이냐, 그거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뭐 단순 선행만 아니지만 어쨌거나 보여준 액면이 선행이 전부잖아요. 선행을 나서지 못하고 선입전개를 풀어갔을 때는 결정타가 나오질 않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데뷔전에서도 그랬고 직전 경기도 그랬고. 그래서 11번 거센마풍 뭐 꺾지는 않습니다만 이걸 뭐 강축이다 이렇게 보기도 좀 조심스럽고, 배당마로서는 이 4번마 크레모아 파워를요, 직전 경주에서 강민이 아주 강하게 추천드렸는데, 직전 경주는 이게 선행을 갈 거라고 강민은 기대를 했습니다. 이 마필 자체가 뭐 스타트가 빠른 마필은 아니죠. 그런데 왜 선행을 간다고 봤냐면, 일단은 상대 선행마가 빠른 마필이 없었고, 그리고 모래를 맞지 않기 위해서는, 안쪽 게이트에서 모래를 맞지 않기 위해서는 선행을 가는 방법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직전에 시영철 기수가 아주 강하게 몰고 결국 선행을 뽑아 나섰는데, 그렇게 초반에 좀 무리하고 선행을 나서면서 결승선에서는 좀 죽을 듯 하면서도 다시 재추진하면서 우승을 했을 때 이게 근성은 상당히 좋았던 복귀 내용입니다. 그래서 4번 크레모아파가 승군전이고 또 오늘은 선행을 못 가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덜 팔릴 수 있는데, 단순한 선행만은 아닙니다. 이거는 모래를 맞지 않는 전개를 풀어가기 위해서 직전에 선행을 갔을 뿐 추입도 얼마든지 가능한 마필이기 때문에 4번마 크레모아 파워는 승군전에 좀 덜 팔리는 상황이면 다시 한번 좀 배당마로 관심을 두셔야 되겠습니다. 6번마 야호 자이언트가 뭐 편성을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이게 인기마로 팔리는데, 줄어든 경주거리가 이 마필에게 유리한 조건이냐 하는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는 뭐 딱히 그렇게 보여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어설프게 팔린 인기 마필들 좀 여러 마리가 보여주고 있네요. 인기 마필 중에는 11번마 거센마풍이 배당팔의 머리로 팔릴 상황이지만은 오히려 좀 짭짤한 배당은 4번마 크레모아 파와 4번 크레모아 파를 다시 한번 강하게 읽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바 육군 1300m 별정 시형경주입니다. 강충마가 없는 혼전입니다. 적당히 배당팔에 바라볼 불어줄 마필이 여러 마리 보여주고 있어요. 뭐 3번마 플라잉조이라든가 또 6번마 킹포세, 또 9번마 해달래, 뭐 이런 마필들이 이 바람을 불어줄 수 있는 상황인데요. 6번마 킹포세는 최근 경주에서 계속 인기마로 팔렸죠. 10월 15일날 인기 2위, 또 11월 26일날 깜빡이, 1월 7일날과 직전 경주로 인기 3위, 계속 인기마로 팔렸는데, 제가요 나올 때마다 꺾어드린 마필입니다. 이거는 계속해서 직전 경주도 책임지고 꺾어드렸던 마필이죠. 그 전에 1월 7일, 11월 26일 완전히 비웃어버렸던 마필 아닙니까?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는데 편성을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계속 인기마로 팔리는 거예요. 뭔가 좀 가능성을 보이면서 결정타가 나오질 않는 마필이잖아요. 이번에 또다시 인기마로 팔릴지 모르겠는데 강민은 뭐 이번에도 세게 볼 생각이 없어요. 고배당으로 째려보는 마필이 몇 마리 있어요. 근데 이 5번마 모란동백이라는 마필은 이제부터는 관심권으로 살펴주셔야 됩니다. 이 모란동백이 11월 11일 날 그때 1000m이긴 했습니다만은, 그때 당시 이 대천 에이스가 선행을 끌고 가고 나머지 마필들이 후착 싸움이었거든요. 근데 후착 싸움에서 모란동백의 끝걸음이 가장 좋았어요. 어부지리가 아니고 자력으로 입상을 성공한 겁니다. 그리고 최근 경주를 보면 계속해서 앞선에서 끝나는 거죠. 그냥 선행마, 선임마 계속 그렇게 끝났던 경주에서 끝걸음을 계속 남기고 있거든요. 자, 오늘은 앞선이 강하지 않은 편성을 만난 겁니다. 지금 뭐 선행을 갈 수 있다고 해서 3번마 플라잉조이 정도가 배당팔에 바람을 많이 불 텐데, 지구력이 넉넉한 마필은 아니죠. 이 1300m에서 자력 승부를 장담할 만한 인기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뭐 바로 옆에 4번마 스피드 캡틴이라는 마필도 뭐 이 정도 편성에서는 뭐 대단한 앞선을 노려볼 상황이잖아요. 자칫 선두권이 좀 뽁짝뽁짝하게 풀릴 수도 있어요. 안쪽에 있는 1번마 성웅이라는 마필도 이거는 뭐 혈통적으로도 스피드 혈통입니다. 예전에 그 파워풀 미수지라든가 또 뭐 석청이라든가 이런 그 마필의 동생이에요. 그래서 이런 마필도 1번 게이트에서는 뭐 선행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죠. 결국 이번 3경주는 앞선이 강하지 않은 편성으로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5번마 모란동백,
배당 마라톤 5번마 모란동백을 주목을 하셔야 되겠고요. 데뷔전에서 끝걸음을 남겼던 마필 9번마 해달래까지는 이제부터는 실전 막건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어설프게 팔린 인기 마필들이 여러 마리가 보이지만은 배당마로서는 5번마 모란동백 그리고 인기 많은 9번마 해달래 이 두 마리는 우선 주목하는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혼합 4군 13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이변 가능성 상당히 조심스러운 혼전 레이스입니다. 짭짤한 배당을 노리고 공략하는 현장 추천 경주입니다. 아마 당일 배당판에 인기 마로 팔린 마필이 5번마 나스카의 태양이 아닐까 싶어요. 5번 나스카의 태양. 이게 뭐 선행을 간다는 기대감 때문에 최근 경주에서 배당판 바람을 정말 많이 불고 있는 마필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직전 경주도 인기 3위로 팔렸을 때 강민이 정말 불안한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1월 14일 경주도 인기 1위로 팔렸을 때 강민이 책임지고 삭제 처리를 했던 마필입니다. 이 나스카의 태양이 나올 때마다 인기바로 팔린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혹시 선행을 가면 앞선에서 버틸까? 쫓아가면서도 계속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인기바로 팔려요, 이번에도. 근데 강민이 5번 나스카의 태양을 센 말이라고 평가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 여기서 인기마로 팔리는데 이번에도 못 믿는 말이에요. 그나마 안쪽에 3번은 삼삼 빅토리가 안쪽 게이트를 잘 뽑았습니다. 선행 승부를 노려볼 수 있는 조건이고 뭐 선행이 아니라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가만 보면 이번 경주가요 앞선이 굉장히 빡빡해요. 이 삼삼 빅토리뿐 아니라 뭐 2번마 즐거운 남성이랄지 플라잉 보스랄지 또 몇몇 발빠른 마필들이 보이잖아요. 선두권이 폭작폭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저배당으로 끝나는 레이스가 아니라고 판단이 되죠. 강민이 고배당을 노리는 마필이 몇 마리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 외곽에 있는 11번마 메갈리오스가 이번에는 안 팔리죠. 이런 마필이 참 애매하게 안 팔린다는 거죠. 문세영 기수가 최근에 3번을 기승했을 때에 4번을 기승했을 때에 9월 24일 날 인기 3위로 팔리고 깨졌고 10월 28일 날 인기 1위로 팔리고 깨졌고 직전 경기도 인기 1위로 팔리고 깨졌어요. 문세영이가 인기 1위로 팔리고 쥐어 짰는데 인기원위로 안장이 교체가 돼서 얼마나 더 뛰겠어? 뭐 그런 식으로 지금 덜 팔릴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또 게이트도 외곽으로 밀려있는 조건이잖아요. 근데 이 11번마 메갈리오스가 문세영이 기승에서 못 뛰었던 이유는 이 마필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이 마필은 재가락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가락벽 때문에 제대로 능력 발휘가 안 된 거예요. 10월 28일 경주도 보면 그때 인기 1위로 팔렸을 때 강민이 정확한 내용으로 삭제 처리를 해드렸을 때에 그 재갈에 대한 불안한 내용이 있었던 마필이거든요. 자, 오늘 안 팔리기 때문에 11번마 메갈리오스는 여기서는 강하게 노려됩니다. 아마 인기도에서 정말 많이 밀려있을 것 같아요. 한 7위권, 8위권 뭐 이렇게 밀려있을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 고배당은 11번마 메갈리오스. 강민이 이 마필 이제부터는 그동안은 계속 꺾었지만은 이제부터는 관심권으로 살펴볼 복병이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충분히 이 복대복 막건이 엮여서 들어갈 수 있는 편성이에요. 이번 4경주는 저배당으로 끝난 레이스가 아닙니다.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면서 화끈한 배당으로 두둑하게 챙겨 먹도록 하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고사마 육군 1700m 별정 시연경주 3세마 레이스입니다. 출전하는 모든 마필이 1700 적거리 도전을 나서고 있어요. 상당히 조심스러운 편성입니다. 자, 이번 5경주도 분명 배당이 엮여서 들어갈 수 있는 레이스입니다. 이거를 현장 추천 경주로 가져갈까 좀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뭐 육군 경주니까 육군 경주를 웬만하면은 승부처로 준비를 하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당일 현장에서 때릴 만한 배당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되면 배팅 강도를 조금만 더 올려서 공략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1번 게이트의 큐피드 스톰이라는 마필이 아마도 머리로 팔리지 않을까 싶어요. 1701번 게이트에서 단독 선행은 큐피드 스톰이 나섭니다. 그런데 이 마필이 뛰는 모습을 보면 늘어난 경주 거리가 유리한 조건은 분명 아니에요. 이 거리 적성은 좀 짧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혈통적으로도 그렇고 뛰는 자세도 그렇고 어쨌거나 1번 게이트에서 지금 나머지 마필들이 다 첫거리 도전에서 유리한 조건이긴 해요. 앞선에 간다.
1700은 코너 돌자마자 바로 꺾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긴 한데, 그렇다고 배당팔이 올머리로 인기 1위로 팔린 상황은 그거는 좀 인정하고 들어가기가 조심스럽죠. 5번마 레이스비터라는 마필은 한 번도 실전 막건으로 추천드리지 않았던 마필입니다. 그런데 직전 경기에서 실전 변화를 분명하게 보였죠. 스타트 자체가 빠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끝걸음이 살아있었는데, 이런 마필들이 오히려 1700에서는 좀 더 좀 관심권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강민이 좀 배당마로서는 몇 마리를 좀 째려보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바로 3번마 K1이라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은 12월 24일 경기에서 1번 게이트였을 때에 강민이 요거를 좀 충마로 노렸던 마필이에요. 야,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왜 이 마필을 축으로 노렸냐면, 선행을 가지 않고 내선에서 최적 전개를 풀어갈 수 있는 상황으로 본 거죠. 그런데 워낙 끌린 압력이 심하다 보니까 12월 24일 날 사실 선행을 가려는 의지는 없었거든요. 근데 붙들고 있는데 그 제어를 하니까 말이 막 예민하게 막 끌고 그러니까 그냥 코너를 돌면서 선행을 간 거예요. 선행을 나설 생각이 없었는데 앞선에 끌려서 나가니까 당연히 지구력이 부족했죠. 그런데 11월 25일 경주를 보면 그때 스타트부터 아예 땡기고 나오면서 뒤에서 노니까 끝걸음을 남겼고, 직전 경주도 일부러 심하게 땡기고 최후미까지 쫙 밀려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끝걸음은 상당히 날카로웠어요. 이런 마필들 3번마 K1은 힘이 좋은데 반면에 끌리는 압력 때문에 제대로 능력 발휘가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1700m가 딱이라고 봅니다. 3번마 K1, 3번 K1. 인기도에서는 한 4위권, 5위권 뭐 이렇게 팔리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배당가치 충분해요. 그러면 5경주는 뭐 어설프게 뭐 1번, 뭐 2번, 또 5번 뭐 이런 거 팔리겠죠. 그리고 뭐 큐피드 데이트도 조금 팔릴 것 같고, 뭐 이런 마필들보다는 3번마 K1 보여준 액면은 없지만 분명 덧뛸 마필입니다. 1700에서는 무조건 덧뛸 마필은 3번마 K1이다. 3번마 K1, 3번마 K1을 관심마로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7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올려서 강하게 노리는 중반부 승부 경주입니다. 이변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살펴보는 혼전입니다. 편성 자체가 강하지 않다 보니까 최근에 이 바닥패가 좋은 11번마 초록마, 이게 배당팔의 머리로 팔릴 상황이고요. 안쪽에서 뭐 2번마 액톤 신화랄지 아마 11번, 2번이 깜빡이로 팔릴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뭐 전반적으로 혼전이지만은 그나마 조금 보여준 액면이 있는 11번, 2번이 인기마로 팔립니다. 자, 그런데 11번마 초록마는요, 최근에 보여준 액면이 사실 전부거든요. 이거는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는데 그나마 나머지 마필들에 비해서 그래프 상의 가능성을 보이다 보니까 좀 인기바로 팔리는데, 직전 경기는 4번 게이트에서 정말 전개가 잘 풀렸어요. 초반에 선행을 노리다가 또 실패하고 쫓아가면서도 의외로 좀 이렇게 힘한 배가 적절하게 잘 되는, 오히려 선두권이 무너지면서 전개가 잘 풀렸던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1번 초록마가 여기서 인기 1위로 팔린다. 물론 이 방춘식 기수 태워놓고 막 가라마라 할 것도 없죠. 무조건 이빠이 가는 건데, 강민이 볼 때 이 11번 초록마는 정말 거품기가 많습니다. 이게 12월달 경주에서, 그러니까 12월 16일 날도 그때 깜빡이로 팔렸을 때의 배당판 발음이 엄청났거든요. 강민이 완전히 꺾었잖아요. 그 전에도 매번 지었다고 뽕을 뽑았던 내용이 전부였기 때문에 제가 인기바로 팔 때, 깜빡이로 팔 때 꺾었던 레이스가 여러 번 있었는데요. 이 초록마도 여기서 충막감 아닙니다. 2번마 액톤 신화가 내선에서 최적 전개를 풀어갈 수 있는 그림이긴 한데, 자, 그런데 이게 늘어난 경주 거리는 이건 뭐 강하게 읽어주기가 좀 어려운 마필 아닙니까? 직전 경기도 보면은 결정타가 뭔가 결정타가 나오질 않아요. 직전에도 이게 인기바로 팔렸던 이유가 뭐냐면, 그 1월 21일 경주에서 채찍을 놓친 그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배당팔에 바람을 불었는데 뭐 잘 타고 깨진 겁니다. 늘어난 경주거리에서 얼마나 더 능력을 꺼낼 수 있을 것이냐, 이거는 조금 조심스럽죠. 오히려 이 승분전을 치르는 마필들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10번마 원더풀 럭키가요,
아마도 인기 한 3위권, 4위권 팔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오히려 인기마 중에는 원더플럭키가 좀 더 안정적인 전력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직전 경주도 강민이 이걸 대가리로 세워놓고 20.3배짜리를 주력 승부로 때려 먹었는데 이 마필은 그 11월 달이었죠. 11월 11일 날 1000m에 나왔을 때에 강민이 정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아마 이 방송을 통해서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나 싶은 기억이 있는데 완전히 꺾어드렸죠. 왜냐면 그때 당시에 이 원더플럭키가 1700m에 출전하려다가 경주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1000m에 출전을 했는데 인기바라 팔리면 이건 완전히 코미디다. 완전히 꺾어버리자. 신경 쓰지 말고 꺾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안 가더라고요. 1000m에서는 아예 노골적으로 안 갔고 1700에서는 꾸준하게 자기 걸음을 뛰고 있고 특히 직전 경주 뛰는 내용을 보니까 야 이거는 뭐 확실히 걸음이 늘어났던데요. 10번만 원더플럭키가 승군전이라서 나머지 인기 마필들보다 조금 덜 팔리는 상황이면 오히려 여기서는 좀 더 강하게 읽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6경주를 승부로 노리고 가는 이유는 물론 인기마에 대한 조심스러운 부분도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노리는 복병마에 대한 배당 가치예요. 여기서 지금 액면상 보여준 게 없지만은 여기서 지금 1700에서 폭탄 배당을 터뜨릴 마필이 몇 마리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한 마리를 강민이 아주 진하게 좀 노리고 공략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배당은 뭐 무조건 두둑하게 나옵니다. 어설프게 팔리는 인기 마필들은 좀 뒤로 제껴두고 10번만 원더플럭키를 조금 더 강하게 읽어주면서 인기마 중에는 후차권에서는 고배당 복병마를 엮어서 때리는 승부 경주입니다. 두둑합니다. 배당 기대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혼합 3군 17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강민의 관리마필 한 마리 출전하고 있습니다. 이 안토니오가 기승한 5번마 마이티싱 최근 경주에서 짭짤하게 챙겨 먹고 있어요. 직전 경주도 뭐 저배당이긴 했습니다만 적중을 했고 또 12월 17일 날은 대가리 세워놓고 14배 압축 승부마권 때려 먹었고 1월 21일 경주에서는 꺾었죠. 완전히 꺾으면서 또 티즈런의 천재 1호 추천 경기로 50배짜리를 적중했던 그 레이스인데요. 요번만 마이티싱은 이편성에서는 그냥 뭐 한 수 위의 능력으로 인정을 하고 갑니다. 뭐 상대들이 없어요. 원래는 이 5번 마이티싱이 지난주에 출전 예정이었죠. 지난주에 그 청수여걸이 뛰는 그 경주에서 출전 등록을 했는데 1400에서 근데 청수여걸이 지난주에 무너졌잖아요. 배당풀에 올 머리를 팔리고 무너졌잖아요. 그러면서 터졌죠. 일요일 10경주였습니까? 그 1번, 8번 들어와서 그 머니블레이드하고 그 청담 머시갱 있잖아요. 그 33점 말 그거랑 들어와서 뭐 160배인가 터졌던 그 레이스 아닙니까? 그 청수여걸이 지난주에 깨졌던 그 경주에 원래 출전 예정이었어요. 근데 이번 주로 밀려서 나오는데 아주 좋은 선택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결국은 왜냐하면 1400 지난주 일요일 경마 그 1400은 청담제왕이네요. 청담제왕이 들어서 터진 거죠. 그 지난주 10경주는 워낙 앞선 페이스가 빨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청수여걸도 마지막에 이게 좀 타이밍을 놓치면서 아쉽게 삼척이 됐고 마이티싱도 지난주에 출전했더라면 아마 그 꼴짝이 났겠죠. 하지만 오늘은 1700m를 출전하면서 일주일 지금 좀 출전 주기를 밀어서 나오고 있는데 아주 좋은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5번만 마이티싱은 여기서는 충마로 인정을 하고 후착을 찾는 경주입니다. 야, 근데 후착권이 굉장히 좀 까다롭네요. 보니까 일단 안쪽에는 2번은 스톰 데이비실이라는 마필은 이게 끌리는 악벽 때문에 그동안 좀 제대로 능력 발휘가 안 되다가 예전에 뭐 1700 이런 데 나갔을 때는 강민이 그냥 완전히 꺾었던 마필. 이건 끌리는 악벽 때문에 1700은 죽었다 깨도 안 된다 이렇게 봤던 마필이죠. 근데 최근 경주를 보면 이 끌리는 악벽이 적절하게 제어가 되고 있어요. 특히 직전 경주를 뛰는 걸 보니까 야, 이건 뭐 완전히 말이 변했던데요. 오늘 1700 경주거리가 이 마필에게 유리한 조건은 분명 아닙니다. 예전에도 뭐 1700에서 개바닥을 쓸었던 적이 있으니까. 다만 끌리는 악벽이 제어가 됐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좀 더 강하게 읽어줄 필요는 있습니다. 7번마 리워드 하이라는 마필이 최근에 뭐 꾸준한 그런 걸음이기 때문에 아마 이게 인기마로 팔리지 않을까 싶은데
리어드 하이 참 좋은 기억이 있죠. 예전에 그 대마지존과 들어왔을 때 127배를 또 고배당으로 때려 먹었던 강민의 관리 마필이긴 한데, 근데 최근 경기에서는 강민이 계속 꺾고 있어요. 이제는 좀 한계를 드러낸 전력이 아닌가. 오히려 리어드 하이에게 직전 경기에서 졌던 토탈 워커라는 마필이 이제부터는 오늘 이 정도 편성에서는 중거리에서는 좀 더 강점이 있는 마필이 아닌가 싶어요. 이게 12월 9일날 인기 9위였을 때도 강민이 고배당으로 노렸고 1월 6일날도 고배당으로 강하게 노렸던 마필인데요. 최근 두 번의 경주는 워낙 좀 앞선이 또 무빙하는 마필도 많았고 그래서 좀 깨졌습니다만 4번 토탈 워커도 관심권으로 가져갈 이유는 분명합니다. 5번만 마이티싱을 놓고 아마 이 7번은 리어드 하이가 깜빡이로 갈 것 같으네 보니까. 리어드 하이보다는 인기 바로 팔리는 리어드 하이보다는 오히려 승군전이라도 2번만 스톰 네이비실이나 4번만 토탈 워커 쪽이 좀 더 기대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국산마 4군 12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접전 경주 편성인데요. 전개 상황의 변수를 꼼꼼하게 살피면서 공략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마 당일 배당판에 깜빡이가 7번마 무사, 5번마 해우, 6번마 기동대장 이렇게 세 마리 안에서 대끼리 준 대끼리로 팔리겠죠. 뭐 나머지 마필 중에는 뭐 딱히 쳐다볼 만한 마필이 없는 상황에서 7 넣고 5번, 6번이 대끼리 준 대끼리로 팔릴 상황입니다. 일단 7번마 무사는 여기서는 꺾을 수가 없어요. 사실 직전 경주도 끝걸음이 살짝 좀 무뎌지는 느낌이었기 때문에 경주거리가 늘어나면은 꺾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늘 오히려 1200으로 경주거리가 줄었잖아요. 선행을 5번만 해우가 나선다 하더라도 뭐 단순한 선행막 아니니까 11월 26일 날 보면은 선행을 내주고 외곽 선입을 쫓아가면서도 뭐 널널하게 대가리 치는 내용이 정말 좋았던 마필 아닙니까? 뭐 7번만 무사는 인기 1위로 팔려도 이거는 꺾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6번만 기동대장이 문제인데요. 제가 이 직전 경주만 생각하면 참 많이 제가 뭐 실수한 거죠. 강민이 실수한 거죠. 그 인기 1위로 팔렸어요. 기동대장이. 근데 인기 순위 12위였던 새로운 신을 주력으로 때리면서 인기 1위 기동대장을 빼버렸어요. 야, 그래가지고 인기 12위를 인정을 하고 갔는데 인기 1위인 기동대장을 빼가지고 틀렸다. 참 너무나 좀 많이 아쉬웠고 또 강민이 그런 좀 최근에 그렇게 좀 그렇게 인기발을 빼서 깨진 경우가 또 몇 번 있었어요. 어쨌든 6번만 기동대장은 직전 경주 무빙성 전개를 풀어가면서 1700 경주거리가 상당히 이마필에겐 유리한 조건이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다시 1200 경주거리 줄었고 빠른 페이스입니다. 굉장히 빠른 페이스를 극복해야 되는 부담은 적지 않아요. 그래서 인기마로 팔리는 6번만 기동대장은 좀 조심스럽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5번만 해우는 선행을 하면 무식하게 잘 뛰는 마필. 오늘도 5번 게이트 나쁘지 않은 게이트를 잘 받았고요. 뭐 안쪽에 특별히 발빠른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해우가 선행을 나설 수 있는 그림으로 봅니다. 자, 여기서 배당이 좀 엮여서 들어간다면은 이 전개 상황의 변수를 살펴야 되거든요. 바로 안쪽에 2번마 주링허우를 가문이 여기서 좀 재밌는 말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9일 경주에서 이게 인기 6위였을 때, 해동이가 탔을 때, 인기 6위였을 때 강민이 고배당 충마로 강하게 노렸던 마필이죠. 그러면서 22배, 22.8배를 추천 경주로 강배팅으로 조져 먹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경주에서는 인기마로 팔리든지 말든지 인기마로 팔리도 않았습니다만 계속 꺾었어요. 계속 꺾었습니다. 1300m는 안 돼요. 추임 마필이긴 하지만은 거리 적성이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1300보다는 1200m가 좋습니다. 또 직전 경기를 1번 게이트에서 좀 무리하게 선행을 가고 깨졌습니다만 선행을 가는 것보다는 차분하게 자기 페이스 유지해서 한 발을 더 써야 돼요. 거리 적성이 짧은 추임 마필입니다. 그래서 2번은 주링하우가 오늘은 1200에서 7번, 5번, 7번이 앞선에서 일단 가죠. 그리고 그 뒤에 뭐 3, 4번매에서 쫓아갈 마필이 뭐 6번, 10번, 뭐 8번 이런 마필들이 쫓아갈 텐데 선위권에 전개하는 마필들은 지구력이 넉넉하지가 못한 마필들이에요. 인기마들은. 그렇기 때문에 3차권 도전에서는 2번마 주링하우
충분히 좀 배당으로 뭐 3복승식도 있고 뭐 3쌍승도 있고 3차권에서 고배당은 2번 맛 듀링하우는 충분히 좀 노려볼 가치가 있다. 그래서 기본 막권은 7번, 5번은 아마 깜빡이가 될 것 같은데 7번, 5번은 뭐 무시할 수 없는 막권이고 배당을 노린다면 2번 맛 듀링하우까지는 관심권으로 살펴볼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구경주입니다. 국산마 4군 13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올려서 강하게 노리는 중반부 승부 경주입니다. 얼핏 보면은 인기마 싸움처럼 꼬시는 경주예요. 그런데 꼼꼼하게 경주 내용을 분석해 들어가 보면 쉽게 저배당 깜빡이로 끝날 레이스가 아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강민의 관리마필 여러 마리 나와주고 있어요. 아마도 1번마 와와 여장부가 배당판에 머리로 팔리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직전 경주도 안쪽 게이트에서 인기 1위로 팔렸던 이유는 선행을 갈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리고 또 단순 선행만 아니잖아요. 쫓아가도 가능하지만은 선행을 나서면 더 뛰는 스타일이라서 와와 여장부가 인기마로 배당판에 머리로 팔렸어요. 근데 선행을 나서지 못하니까 결정타는 나오질 않았습니다. 자, 이 와와 예장부는 작년 9월 달에 그때 문시영 기수가 탔을 때에 요거를 대가리, 안 빠지는 대가리로 놓고 59.3배를 추천 경주로 때려 먹었던 강변의 관리마필 아니겠습니까? 선행을 가는 상황에서는 의심을 할 수가 없어요. 단거리는. 근데 선행을 나서지 못했을 때는 이거는 전력 기복이 너무 심합니다. 단순 선행만 아니지만은 선행을 했을 때와 선행을 나서지 못했을 때의 전력 기복은 분명 있죠. 그래서 1번마 와와의 정부가 여기서 또다시 인기 1위로 팔릴 상황은 강민은 뭐 인정할 수가 없어요. 3번마 명품보배도 직전 경주에서 자력 우승을 차지하는 경주 내용이 정말 좋았고 또 선행 선입이 다 되는 마필이긴 합니다. 자, 그런데 거리 적성은 정말 짧아요. 1월 14일 경주에서 인기 3위로 팔렸을 때 강민이 완전히 잘랐는데 그때 당시에 선행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무너진 거거든요. 3번 명품보배가 순군전이지만 안쪽 게이트에서 또 앞선을 갈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인기마로 팔리지만은 3번 명품보배도 인기마로 인정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이번 구경주를 승부로 노리는 이유는 노코테를 충마에 대한 자신감입니다. 안쪽에 2번은 초록질주 같은 마필도 이편성에서는 무시할 수 없어요. 직전 경주도 강민이 고배당으로 노렸던 마필이고 1월 6일 경주에서 요거를 고배당 충마로 놓고 아멘다였죠. 아멘다의 61.4배를 또 강배팅으로 적중했던 강민의 관리 마필 아니겠습니까? 원래는 선행만데 데뷔 초에는 선행을 했던 마필인데 이 모래를 맞으면 좀 잘 뛰지 않는 악벽이 있었어요. 근데 최근 경주를 보면은 이 모래에 대한 적응력도 좋아지면서 꾸준한 걸음이죠. 2번마 초록질주는 이거는 아직 한계를 드러내지 않은 마필입니다. 오히려 이것도 좀 한 인기 한 3위권, 4위권 그렇게 팔릴 것 같아요. 이번 초록질주는 인기 마지기는 좀 더 강하게 읽어줄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자, 이번 구경주는 강민이 좀 강하게 노리는 관리 마필 또 출전하고 있고 또 의외로 배당이 폭탄 배당이 엮여서 들어가는 그림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마도 인기도에서 최하위로 팔릴 마필이 이 4번 하얀 민들레가 아닌가 싶어요. 4번 하얀 민들레. 근데 이 4번 하얀 민들레가 최근 경주에서는 보여준 액면이 전혀 없잖아요. 전혀 없죠. 직전 경주도 뭐 바닥을 쓸었고 1월 28일 날도 아주 그냥 꼴등을 해버렸던 거의 꼴등을 했던 그런 마필인데 근데 이게 데뷔 초에 이 하얀 민들레가 보여줬던 사이즈는 또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데뷔 초에 그 3연승을 했던 마필 아니겠습니까? 선행 선입이 다 되는 마필이고 자, 이런 마필들도 이제부터는 관심권으로 가져가 주셔야 됩니다. 지금 인기도에서 거의 뭐 최하위인데도 당일 현장 변수를 좀 살피면서 3번 하얀 민들레가 예전 사이즈는 무시할 수 없죠. 요것도 폭탄 배당을 터뜨릴 수 있는 마필로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번 구경주는요. 가만 보면 인기만 불안하고 또 꼼꼼하게 살펴보면 의외로 복병들이 많이 포진된 편성입니다. 한마디로 재밌는 경주, 배당이 두둑하게 낮을 수 있는 경주죠. 확실하게 챙겨먹겠습니다. 기대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식경주입니다. 호나비군 18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연이어서 배팅 강도 올리는 승부 경주입니다.
이변 가능성 상당히 조심스럽게 살펴보는 경주입니다. 지금 얼핏 보면은 인기마 저배낭처럼 그렇게 좀 꼬시는 경주예요. 직전에 같이 잡던 마필이 지금 여러 마리가 있죠. 1번 소중한 만남, 3번 싱그러운 검, 또 4번 데일시나, 또 체이싱 달러즈, 좋은 인연, 이런 마필이 직전에 같이 떴는데, 직전 경기는 싱그러운 검과 데일시나 요 두 마리가 나름 선전을 했어요. 싱그러운 검이 대가를 쳤고 데일시나가 3착에 머물렀는데, 자, 그런데 다시 뛰면 직전처럼 똑같은 성적이 나올 수 있느냐?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조건 자체도 싱그러운 검이 부담적인 늘어난 조건 자체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1800m의 강점 있는 마필이 분명히 있어요. 직전엔 2000m 레이스였기 때문에 싱그러운 검이 그만큼 선전을 했던 것이고, 오늘은 1800이기 때문에 거리에 대한 변수를 좀 꼼꼼하게 살피면서 공략하셔야 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지금 풀레이팅이 걸려있는 마필 있죠. 2번 골드 마운틴, 이거는 뭐 어차피 강등이 된 마필이니까 지금 80에 걸려있고, 싱그러운 검도 80, 데일시나도 80, 위대한 전사도 80. 지금 승군 레이팅 80에 걸려있는 마필이 4마리가 있는데, 뭐 3착만 와도 1군으로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어차피 1, 2등 하는 마필은 2마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팔리는 인기 마필들 아마도 3번, 4번, 7번 이 3마리가 대끼리 준 대끼리 팔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또 뭐 9번 뭐 구통사라든가 이런 것도 배당팔의 바람을 상당히 불어줄 상황으로 보여지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금 강민이 노리는 충마는 지금 언급해드린 인기마 중에 없습니다. 분명 인기마들의 함정이 있어요. 이미 말씀드렸듯이 1800입니다. 2000m라면은 어쩌면 재탕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1800은 상황이 다르죠. 직전 경주에서 의도적으로 걸음을 아껴둔 마필이 있습니다. 자, 그 말 강하게 노리고 들어갑니다. 인기도에서는 정말 많이 밀려 있고요. 그리고 지금 승군,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 승군 레이팅 80에 걸려있는 마필 중에 한 마리는 완전하게 삭제예요. 완전히 삭제예요. 정확하게 승부지를 밝혀서 완전히 삭제할 수 있는 인기마도 있고, 또 놓고 때릴 충마도 있는데 인기도에서 많이 밀려있죠. 자, 그래서 이번 식경주는 무조건 배당이 두둑하게 낮을 수 있는 경주로 기대가 됩니다. 자, 화끈하게 챙겨보겠습니다. 기대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1경주입니다. 국산마 3군 12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이빠이 올려서 강하게 노리는 메인 하이라이트 승부 경주입니다. 이변 가능성 상당히 높은 혼전입니다. 자, 두둑한 배당으로 챙겨먹겠습니다. 아마도 당일 배당판에 깜빡이가 6번마 진영의 거인과 9번마 태우의 날개 깜빡이로 팔리겠죠. 뭐 10번마 원더라이트, 6번, 9번, 10번 이 3마리가 대끼리 준 대끼리로 팔리는 상황인데요. 인기마 팔리는 이 3마리 모두 다 못 믿습니다. 6번마 진영의 거인이라는 마필은 직종에도 마이비전이라는 강축마를 세워놓고 후차권에서 주력으로 10.7배를 주력 막번으로 때려먹었던 강민의 관리 마필 아니겠습니까? 원래는 이 진영의 거인이라는 마필이 데뷔 초에는 굉장히 빠른 순발력이 있었어요. 근데 매번 좀 짧은 모습을 보니까 주행 습성을 변경을 했죠. 그럼 최근 경기를 보면 계속 안 간 거예요. 스타트부터 붙들고 늘어지고 안 가고 걸음을 남기고 계속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직전 경기에서 확신을 갖고 한방막건을 적중을 했는데 3번 게이트 이점이 정말 좋았던 복귀 내용이에요. 자, 오늘은 6번 게이트에서 과연 직전처럼 그렇게 그림같이 전개가 잘 풀릴 수 있느냐, 그거는 장담하기 어렵죠. 그래서 6번마 진영의 거인이 승부를 아껴둘 이유는 없습니다. 뭐 무조건 이빠이 가는 건데 여기서 배당판에 머리로 팔릴 만큼 센 말이냐, 그거는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9번마 태우의 날개는 최근 경주 보여줬던 내용이 전부입니다. 자, 이게 지금 그나마 나머지 마필보다는 그래프가 좋아요. 진영의 거인도 이긴 적이 있어요. 작년 11월 달에. 그래서 이게 뭐 깜빡이로 팔리지 않을까 싶은데 강민이 9번마 태우의 날개 이런 마필은 정말 여기선 세게 읽어줄 수 없습니다. 제가 직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은 이 마필은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어요. 이런 거 뭐 깜빡이로 팔리면 강민은 그냥 틀리고 말랍니다. 이거 들어오면은.
10번만 원더라이트도요. 제가 1월 27일 경주 뛰는 내용을 딱 보고 저거는 이제는 뭐 좀 잊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직전 경주도 5번 게이트에서 정말 그림같이 전개를 잘 풀었어요. 물론 상대들이 약하진 않았지만은 그 정도가 이막필의 전부라고 보죠. 이것도 뭐 인기마로 좀 과정에 인기가 집중되는 상황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인기마에 대한 불안 요소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배당을 노려볼 가치가 있다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확실하게 놓고 때릴 강민의 관리 마필이 있습니다. 그리고 후차권에서도 좀 배당이 엮여 들어갈 수 있는데 이 5번마 와이키키 같은 마필이요. 제가 이걸 직전 경주에 이거를 노릴까 말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던 그 마필 아닙니까? 그리고 이 은하철말 미터 챔피언을 승부 막건으로 13배를 때렸는데 이 와이키키가 그냥 안쪽을 딱 붙여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 경주 내용을 보면서 강민이 심장이 조마조마했어요. 저 와이키키 들어올까봐. 와이키키가 그 전까지 계속해서 복귀가 잡혀있는 말이거든요. 제가 1월 6일날도 꺾어드리고 나올 때마다 꺾어드렸지만은 그거는 1400에서 1월 6일날은 1400에서 꺾었고 11월 18일날은 1000m에서 꺾은 거예요. 근데 직전에 1200이었기 때문에 가장 좀 마음에 걸렸던 마필이 와이키키인데 야, 와이키키가 3차까지 왔어요. 우연이 아닙니다. 이거는 데뷔 초부터 사이즈가 있었던 마필이고 선행 투입이 다 되는 마필이죠. 오바마 와이키키가 여기서 직전에 뭐 어쩌다 3차가 왔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바마 와이키키가 인기돼서 조금 밀려있을 것 같은데 강민은 오바마 와이키키도 물론 강하게 노리고 공략할 생각입니다. 자, 이번 11경주는요. 인기마를 놓고 가는 경주가 아니에요. 좀 어설프게 팔리는 인기마들은 웬만하면 접어두고 공략합니다. 자, 두둑한 배당으로 메인 승부답게 확실하게 챙겨보겠습니다. 기대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3월 31일 토요경마 입시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경마팬 여러분 감사 말씀드립니다. 강민은 잠시 후에 일요경마에서 찾아뵙겠습니다.